그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채택 안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예를 들면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폄훼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리어 이런 노동 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파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장기화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방송법 역시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일부 보도 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즉각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나 심사위원들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저희들은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조법 2, 3조와 방송법 3법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될 안건이 현재로서는 파병동의안을 비롯해서 동의안 5건, 그다음에 외통위의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결의안 3건, 그다음에 인구위기 특위, 기후위기 특위, 첨단 전략산업 특위 등 연장건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인청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모두 한 12건 가량이 11월 30일 날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11월 30일에 안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개최에는 문제가 없고요. 하나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이 법사위를 활용해서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법사위를 통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법률이 432건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50건 정도가 가능하다면 7일 내지 8일 정도를 꼬박 해야만 432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5개 광고물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법도 있습니다. 또 경제활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안도 있고 국민건강보호법 등 매우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그저 국민의힘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매우 잘못됐고요.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개 사과하고 법사위원장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현재 이런 꼼수를 위해서 지연하고 있습니다. 불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예결위 심사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이틀 남았고요. 법적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됩니다.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돼서 예비비를 지금 5조 원으로 편성된 것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삭감해서 2조 원 가까이 대폭 삭감할 예정이고요. ODA 관련돼서도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한 9천억 이상이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등등해서 대략
그 4.6조 원 정도를 감액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증액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3조 3천억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고, R&D를 저희가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그다음에 그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서 1조 5천억 원 증액할 것입니다. 지역상품권은 7천억 원 저희들이 행안위 의결 수준 유지할 생각이고, 청년 미래 세대와 관련돼서 5,600억 원이 증액될 내용인데요. 뭐 청년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내일체험 공제 증액했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정부가 가져온 예산보다 훨씬 더 저희가 충분하게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 정부가 있을 수 없는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5천억 원 이상 증액시킬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타 포함해서 대략 8조 원 이상의 증액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우리 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심사 동의권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 심사 동의권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예결위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대통령 순방과 관련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올 정말 숨가쁘게 해외 순방 일정을 많이 소화하셨습니다.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매달 해외 순방이 있었고요. 국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숨가쁜 정상회의 일정 소화했는데, 일단은 수고하셨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 취임과 동시에 계속 자랑하신 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본인을 명명하셨는데, 글쎄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 해외 자본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돼서 사상 최대 예산 578억 원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실 자료, 대통령실 발표를 내용으로 한 겁니다. 본인들이 7조 원 유치했다고 하니까 네, 아주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요, 아이러니합니다. 백악관은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2조 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 갔다 오셨잖아요. 영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회간접 자본의 2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3조 원 규모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105조 원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더 일일이 찾지 않겠는데요. 이 미국과 영국이 우리 정상회견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보면 105조 원, 우리 대통령은 7조 원 유치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 그러니까 보통 그 비즈니스 외교라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겁니다.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들고 계시고,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 경제는 활성화되고, 아까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 그래서 우리 경제는 나빠지는데 해외 경제는 좋아진다는데 아마 거기에 비법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 영업사원 1호가 이런 성과면 훌륭한 영업사원인지, 실적이 엉망인 영업사원인지,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결국 변죽만 눌리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준석 도덕 논란, 부모 책임 얘기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남긴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도덕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꼰대 정당, 그리고 결국은 손대지 못하는 더 강고한 친윤 정당 이미지, 그리고 기득권 정당이라는 성적표만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려했었죠. 혁신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대상과.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을 했는데, 강서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혁신 대신 혁신의 칼날을 엉뚱하게 국민의힘 정당으로 휘둘렀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하나도 된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혁신위에 있는 한 분은 아예 대놓고 우리 혁신위는 잠시 시끄러운 시간 끌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 부분에서 함께했던 혁신위원들이 중도 사퇴하는 논란까지 빚어졌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의 혁신은 이렇게 결과는 없고 소리만 요란했고, 기존의 기득권과 친윤 정당, 꼰대 정당 이미지는 다 강화하는 것으로 혁신의 성적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라 좀 안 됐다 싶기도 한데 빨리 퇴장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